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서울시 영테크 2030 세대의 질문 베스트 3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신규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규섭 전문가님은 서울시 영테크 사업의 이제 상담사로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 회사 당연히 소속이시기 때문에 S전자든 대기업의 또 임직원 재무 컨설팅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 영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서울시 영테크 사업은 그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의 복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령대가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예. 근데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거는 이제 2030 세대의 질문. 우선에 이제 궁금한 질문 목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상담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20대하고 30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는 몇 년째 사회생활을 했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아니면 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투자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하고 계셔서 그런 쪽을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수입 지출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재정 상태가 궁금해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 3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30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이잖아요. 사회에 이제 완전 진짜 초년생들이 많을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시행착오 겪기 전에 먼저 진짜 이 전문 재무 설계사들이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선 해봅니다. 자, 그러면 탑3 질문 중에 세 번째, 3위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을 받기는 시작했는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쓰고 이런 소득 지출이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직접 비교는 해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재정 상태가 궁금해요. 네. 이걸 제일 궁금해 하는군요. 세 번째로. 왜냐면 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벌고 있거든요. 근데 저축을 몇 % 하는지,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 상태는 어떤지 사실 다른 사람끼리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의 80%는 결혼 여부는 대부분 미혼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왜냐면 미혼이 95% 정도 되시고, 사회생활 경력을 보니까 5년 미만이 또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높진 않으신데 소득은 이제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에서 좀 경력이 쌓이면서 300만 원까지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다 근로소득이세요.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지만 95% 정도는 다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소득에 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저축은 대부분 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까지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내가 받은 근로소득으로 지출은 60만 원 정도, 또는 이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소득이 있으면 지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금융교육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사실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미파악 지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어디에 자금을 쓰셨는지를 파악해 보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르시는 게 한 10만 원에서 70만 원 있으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쓰셔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 생기는 경조사 아니면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이런 거는 현금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서 없어지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출을 한 다음에 저축을 하시는 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뭐 5년 정도 되셨어도 아직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 특이하게
그 신용카드를 안 쓰시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나름 이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셨는데 제일 먼저 바꾸실 수 있는 게 이제 체크카드다 보니까 아예 신용카드를 안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체크카드로 돈을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받은 돈을 소득을 다 지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신용카드는 안 쓰시지만 지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는 게 위로가 돼서 막 써버리면 맞아요. 예, 그런 쪽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습관은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아직 못 가신 거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미파악 자금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미혼이라서 가계부를 거의 안 쓰고 거의 안 있습니까? 쓰시죠. 그다음에 사실은 미혼이시기도 하시지만 신용카드를 쓰면서 거기에 누적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용카드 누적 금액은 지난달 사용분과 이번 달 결제일 전일까지 사용분이 섞여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 썼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뭐 매일매일 문자를 받으시니까 그게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레인지도 60에서 200만 원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넓네요, 이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부모님한테 또 맞아요. 예,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0만 원 받아서 60만 원을 쓰고 계신데 어떤 분은 뭐 250만 원 받아서 200만 원을 사용하고 계셔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했던 분들이 약간 미혼이 많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 많아요? 부모님 가정에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서울시의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지방에서 원래 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서울이신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울시 거주비 지원 정책 중에 그 중소기업청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독립을 많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로 뭐 1억 정도 빌리셨을 때 뭐 10만 원 내외를 내시게 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위를 보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27%나 해당이 되네요. 투자를 전부 다 대부분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내가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금을 95% 정도 다 하고 계시는 거고 적금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게 일단 20만 원부터 170만 원 사이 정도의 적금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여기에 빼놓지 않는 게 청년 희망 적금을 다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2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적금을 하는 건데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도 좀 이제 우대금리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청년분들이 어떤 금융복지 정보를 얻다 보면 이거를 다 가입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한도가 50만 원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5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 적금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은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발생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내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금을 다 하고 계시는 와중에서도 이제 청년분들이 투자를 대부분 60% 정도 하고 계세요. 근데 투자 금액을 저희가 딱 이렇게 봤더니 사실 5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투자 금액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왜 투자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600만 원 정도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대부분 전부 다 주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투자 시기는 워낙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시점부터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수익 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시작을 하셨어요. 202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초 정도까지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이 손실인 상황이신 거죠. 이미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야, 이게 손실 보신 분들이 97%, 수익은 네, 중에서 정말 수익 보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나마 이제 손실 난 거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 이제 3%이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왜냐면 뭔가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셨으면 뭐 적립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분할 매수라든가 이런 걸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그냥 한 번에 주식을 다 매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가 주위에서 이제 좀 진짜 투자 원칙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 세세하게 좀 코치하면서 이렇게 리드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맞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위에서 누가 막 수익을 받다더라 막 그 얘기만 듣고 뭐 몰빵한다든지 대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들으시는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할 때 항상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단기 재무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손실볼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기간은 최소 3년은 유지를 하실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다 하시더라도 현금 및 안전자산은 최소 30%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투자하는 도중에 일단은 예기치 못하게 퇴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아프셔가지고 휴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비상 예비 자금은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투자 상품의 적정 투자 금액은 일단은 경험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하시는 것보다는 월 소득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먼저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저희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라는 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결국에는 수능이나 본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정말 내가 투자의 어떤 전문가처럼 돼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하기 전에 충분히 소액으로 천천히 모의고사를 보는 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저희는 투자를 장기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구나. 일단 금융상품의 용어 자체도 다 생소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영테크는 처음 신청하시면 3회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기본 원칙을 설명드리고 2회차에는 그 1회차에 했던 금융상품 중에 직장인분들이 딱 하면 좋을 만한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될 목록들을 2회차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3회차에는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만약에 실행하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투자의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고 또 이제 책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97%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20년에 분명히 수익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뒤처질까봐 나중에 뛰어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미 주식시장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가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점에 이제 맞아요. 고점에 들어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남들이 어떤 수익을 봤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뉴스에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손실인 상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뉴스를 봤다면 그거를 약간 전환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아까 모의고사처럼 연습도 충분히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시면 그때는 좀 과감해지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3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적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돈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도 그때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손실이 날 확률을 많이 줄였는데도 이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이 나의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그때는 조금 과감해질 필요도 있고 대신에 내가 투자처를 한번 딱 정했으면 중간중간 점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중간에도. 그랬을 때 1년이 지나서도 다시 검토해도 후회하지 않을 투자처를 정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지만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너무 편해져서 매일매일 이거 수익을 체크하시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날에는 굉장히 슬프세요. 그다음에 올라간 날에는 굉장히 기쁘셔가지고 그때 주변에 뭔가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간 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제 산 거를 또 후회하시거든요. 한턱 내라 뭐 이렇게. 맞아요. 한턱 내고 싶은 거지 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변동되는 폭은 큰 기간을 봤을 때 어떤 한 방향에서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항상 부자들을 관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정보적인 부분에서 부자들보다는 저희가 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로자분들은 하루에 낮 시간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그 회사에 일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낮에 일어나는 일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자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좀 빠지고 이게 다른 투자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게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란 데로 또 돈이 들어가서 주식을 매입하려고 기다리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뉴스나 검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큰 자금들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을 많이 하신다면 조금 내가 투자처를 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저보다 낮게 샀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내가 높게 산다는 건 그 낮게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또 제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 경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장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을 사지 않으면 주식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게 다 그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적합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꼭 설명드리는 게 대부분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보다는 지금 좀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수 없지만 투자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고 맞아요. 이제 영테크 사업에 이제 노크를 해서 맞아요.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니즈 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이미 뭐 한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많이 여쭤봐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신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를 듣고 그냥 저 회사가 괜찮다더라. 아니면 유튜브를 봤는데 그 회사가 좋다더라. 사실 근데 유튜브를 본 거랑 언제 보셨어요 했더니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 한 2개월 지난 걸 보셨더라고요.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요즘은 하도 테마가 빨리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게 언제 제작됐는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가장 최근 거를 보고 공부하셔야 되지 예전에 지난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기사를 보고 많이 투자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뭐 2차전지 ETF가 많이 올랐다더라. 뭐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는데 4만 전자 간다더라 해서 삼성전자 투자를 또 안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네, 신문에 나오는 정보는 대부분 후행성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내보내다 보니까 투자에서는 그 테마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문 기사에. 그걸 이용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하실 때 대부분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넣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넣으면은 20% 수익이 나면 이만큼이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목돈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분명히 그 내가 써야 될 자금이시거든요. 이 목돈이. 그래서 써야 되면은 사실 투자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써야 된다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투자를 시작하셔서 실패한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후에 내가 보증금을 올려줘야 된다. 아니면 1년 후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결혼 자금을 쓸 돈인데 한 이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 부족한데 이거를 옆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어느 종목을 샀는데 이 정도 수익이 나더라. 해가지고 같이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만큼을 버시려고 사셨는데 실제로 1년 후에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여가지고 뭐 결혼을 좀 미루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건 보증금을 못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실패를 하십니다. 전문가 이제 얘기도 듣고 이제 또 간접 투자도 하시고 우량주, 가치주, 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또 장기 투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투자는 소액 적립식 투자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성공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일단은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먼저 권유를 하거든요. 전문가분들이 그거 이유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펀드를 이용해서 맡겼을 때 보통 10번에 나눠서 사게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자산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첫 달에는 무조건 100만 원을 이제 구입을 하죠. 근데 이 기초자산이 10,000원이라 했을 때는 100주 정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처음에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맡겼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도 상관없이 100만 원이 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달에도 8,000원으로 떨어졌어도 또 100만 원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100주를 샀지만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125주를 사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7개월까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7개월 차이는 4,000원이 되죠. 그럼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60%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도 남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을 또 삽니다. 대신에 4,000원이면 250주를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그렇게 사고 이제 7개월 후부터 약간 올라가기 시작해서 10개월이 됐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7,000원이 되면은 내가 처음 투자를 결정한 시점보다는 마이너스 30%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셨을 때 이거는 손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익일까요? 수익일까요? 딱 먼저 보면 손실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처음 가격보다 마이너스 30%가 떨어져 있으니까 손실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12%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서 젊은 분들이 신기해하지 않아요? 맞아요. 마법 같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적립식 투자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네, 근데 이런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지금 대부분 다 펀드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시기를 나눠가지고 일정 금액을 사셔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이거는 이제 10개월로 본 게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똑같이 100만 원씩 매달 사시는데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투자의 환경까지 온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네, 돌아온 거죠. 기다리다 내려갔다가 다시 왔네요. 네, 그래서 매월 똑같이 사니까 이때는 수익이 더 올라가지고 49%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다들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같이 안 되니까 다시 그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시납으로 한 번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적립식을 안 하고 일시적으로 했다면 그 수준까지 왔을 때는 손실은 없지만 원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립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물론 떨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올라가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다가 맞아요. 또 떨어지는 케이스.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를 반대로 딱 표시를 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16,000원까지 갔다가 플러스 60%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할 때는 플러스 30%로 마감한 상황이라면, 제가 살 때보다는 분명히 올라가 있고, 근데 저는 한 번에 안 사고 매달 나눠서 샀으니까 아까는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플러스 12%였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답변하시는 게 마이너스 12%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그대로 거울을 두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2% 되겠네요 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3% 손실만 발생합니다. 거의 손실이 없는 거네. 네, 이거는 가격이 올랐을 때는 똑같이 100만 원을 내니까 살 수 있는 그 기초자산의 주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손실을 좀 덜 보게 되네. 맞아요. 아주 재밌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사실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도 손실의 일부분 해지가 되는 투자가 적립식 투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한번 보시면, 처음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도 잘 모르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인기간으로 보시네요. 이거는 이제 3년 정도를 보고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건데, 보통 아까도 제가 투자는 최소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3년에서 내가 이제 자금 인출할 계획을 세우신다면, 분명히 3년에서 5년 사이를 봤을 때는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그 환경보다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투자하면은 손실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31개월이 지나서 투자한 환경보다 좀 더 좋아졌을 때, 만약에 인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그때 펀드 환매나 이런 걸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한 72%의 수익까지 보실 수 있는. 상당하네요. 네, 상당히. 그래서 보통 이제 3년 이내에는 저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년 정도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인출 전략을 실행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적립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더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오르는 케이스가 원금이 3,100인데 이제 평가 금액이 5,300이니까 2,23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몇 개 케이스를 얘기해주면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래서 사람들이, 아니면 유튜브나 전문가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구나라고 네,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그렇게 모아둔 돈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이제 독립이 안 되신 분들은 독립도 하셔야 되고, 또 전세로 독립하셨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또 대출 상환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이런 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상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적금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액을 적립식으로 천천히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일단 투자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이벤트들을 먼저
다 끝나셨을 때 그때 이제 좀 큰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시 영테크 우리 전문 상담사로 하고 계시는 이제 전문가분께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질문 가지고 좀 쉽게 투자 원칙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 가지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